활발한 내일을 위해 만났습니다. 한의학과 현대 이야기 함께하는 통합진료실 한양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양천의 촌장 김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한양천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빛과 또 소금 같은 분들입니다. 든든한 네 분의 주치의 선생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양천에 찾아온 골골 주민을 만나야 되는데요. 이 여름에 괜히 몸이 더 무겁고 그래서 마음이 더 무겁다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감이 오는데요. 그거 아시죠? 살이 찌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이런 눈총만 받아도 마음이 푹 가라앉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이제 여름철에는 좀 살이 좀 안 찔 것 같은데 이 여름에도 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열대야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 다음날 피곤하고 활동량도 줄고 에너지를 덜 쓰게 되니까 그만큼 살이 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골골 주민은 어쩌다가 이 여름에도 빠지지 않는 살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을 하게 되셨는지 영상을 통해 함께 만나보실까요? 자, 여기는 어딘가요? 지금 영업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미용실 같은데요. 저분이 골골 주민이신가요? 뭘 계속 드시네요. 빵을 드시네요. 참 맛있게 드시네요. 근데 지금 빚쟁이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엄청 급하게 드시네요. 지금 영업시간이라서 손님 또 오실까 봐 이거라도 먹어야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아침 못 먹고 또 굶고 이래야 돼갖고요. 급하게 지금 먹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손님 오기 전에 이제 후딱 드시려고 좀 빨리 드시는군요.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손님 오기 전에 얼른 때우고 끝내셔야 되니까요. 네, 너무 급하게 드시는데요. 저래 갖고 소화가 될까 싶네요. 아유, 다 먹었네. 근데 남겼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드시네요.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또 먹으면 또 소화가 안 돼서 너무 불편하고 막 더부룩해서 못 먹어요. 남겨야지. 싹 내려갔으면 좋겠네, 그냥. 지금 복부 비만도 좀 심각해 보이시는데요. 소화도 잘 안 되시나 봅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빵으로 때우는데 청소 하나는 진짜 완전 금메달감인데요. 또 손님 맞이하셔야 되니까. 네. 아이고. 아니, 근데 어디가 좀 불편하신가요? 저기가 합곡혈이라고 해서요.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될 때 눌러주는 혈자리예요. 아우, 막 그 먹은 빵이 취했는가 봐요. 저렇게 또래뻥 같은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소화 안 되시는 분들 꼭 엉뚱한 거 드시던데 역시나입니다.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나만의 소화제 이렇게 탄산음료를 마시면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걸 이렇게 잔뜩 사놓고 이것만 마셔. 펼치잖아요. 아니에요. 얘는 설탕이 안 들어간 제로 칼로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 그래서 잔뜩 있잖아요 여기. 사실 저렇게 하고 한번 해주면 내려가거든요. 탄산음료를 마시면 속이 좀 내려가는 것 같죠. 그런데 기분 탓입니다. 탄산음료가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속이 안 좋으셨어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미용한 지가 44년째인데 밥 한 번을 제때 앉아서 편안하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미용하면서. 아침은 거의 준비하느라고 또 못 먹고 점심은 또 손님 또 아니라고 못 먹고 또 먹으려면 손님 오시고 또 못 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배고파서 또 몰아먹고 막 급하게 먹고 하다 보니까 배가 항상 나와 있어.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더부룩하고 52, 53에서 지금은 74, 75. 아이고. 와. 한번 재볼까요? 소화가 잘 안 되면 덩달아 살도 찌기 쉬워지니까요. 키가 154cm인데 75kg이 넘으시면 이거 고도 비만이거든요. 아, 제작진 너무하네요. 그걸 라이브로 그냥 75kg를 다 내보내네. 잴 때마다 이게 지금 200g, 400g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작년에만 해도 제가 60 저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70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지금 이게 걱정이 지금. 허리가 33인치 이상이면 복부 비만을 넘어서 이거 진짜 얼마일까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에? 어머니 42인치네요. 심각합니다. 아, 살 빼야죠. 여자잖아.
배가 제일 많이 나왔어, 배가. 오? 건강을 와. 위해서라도 뱃살은 시급하게 꼭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드라이 좀 하려고. 응, 더운데. 자, 지금 이제 단골 손님인 듯한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원래 미용실이 동네 수다방이잖아요. 머리 좀 드라이 좀 이쁘게 하고 가려고. 그래요. 회장님 오늘 또 친구 만나러 가고.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보다. 머리 예쁘게 달라하시네요. 아우, 베테랑이시네요. 이 뭐 지금 손놀림에서 경력이 느껴집니다. 아유, 근데 배는 왜 그럴까요? 아, 배가 아파요.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올게요. 그래 얼른 빨리 다녀와. 머리 말다 말고 소화가 안 되면 이게 문제예요. 이 배변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유, 자꾸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시네요. 저기 이제 단골 손님이니까 다 이제 아는 거죠, 저런 것도. 좀 괜찮아? 아니야, 먹은 것도 없는데 막 그냥 배가 이렇게 살살 아프네. 또 가서 보면은 먹은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은데 이렇게 배가 아프네. 걱정이다 진짜. 아이고. 진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소화도 안 돼, 화장실도 못 가, 손님도 떨어져. 아우, 속이 빨리 편해지셔야 될 텐데. 아, 뜨끈뜨끈. 자, 살이 계속 찌고 소화가 안 되는지 일단 뭐 검사를 한번 해 보시는데요. 아, 보통 좋은 얘기 듣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런 상황이면. 오늘 체질량 지수 검사도 하셨는데요. 네. 이제 체중을 보면은 지금 현재 고도 비만에 해당되는 상태입니다. 네. 실제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가 234, LDL 콜레스테롤이 161로 올라간 상태이고요. 이제 정말 체중 감량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금 LDL도 160이 넘고. 아이고, 어이구. 중성지방이 500이 넘어요. 이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네, 오늘 골골 주민으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봉입니다. 네. 살이 안 빠져서 너무 속상했는데 예. 한양천에 오면 살이 잘 빠지는 방법을 찾아주신다고 해서 네네. 화성에서 날라왔어요. 아니 근데 아까 마지막 영상에서 지금 중성 지방 수치 500 큰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네. 세상 근심 없는 표정으로 지금 오셨어요. 사실 중성지방 500인데 예.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고 싶다는 게 좀 믿겨지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성지방 500을 유지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간혹 가다가 이런 심장혈관이라든지 뇌혈관 문제로 병원에 오신 분들도 많거든요. 예. 아니 근데 이 중성 지방 500이라는 수치 자체는 위험 척도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불이 막 나 있는데 예. 방화벽 말고 휘발유를 뿌리고 뛰어다니는 겁니다.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거죠. 아셨어요? 그 정도인지? 아니요. 그렇게까지 위험한지 몰랐어요. 뭐가 제일 좀 걱정되고 고민이세요? 사실 제가 옛날에는 예쁘다는 소리도 좀 듣고 네. 지금처럼 이렇게 살이 많이 찐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 제가 옛날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저 혹시 저 뒤에 준비해 이거 제가 한번 네네. 저 아직 못 봤는데. 네네네. 와! 네. 우와!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눈, 코, 입은 같은 분인데 네. 야 이거 언제적 사진인지. 한 10년 전인가? 예. 그런데 갱년기 지나면서 야금야금 살이 찌더니 예. 지금은 병원에 가니까 고도 비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받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살이 찌셨단 말이에요. 그 네. 이유가 뭐 있을까요? 사람들은 제가 막 등치가 있으니까 네네. 엄청 먹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살을 빼려고 먹는 양도 줄였고 예. 또 요즘에는 소화가 너무나 잘 안 되니까 예. 옛날보다 조금 더 줄였어요, 양을. 골골 주민의 대답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일단 갱년기,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고 그래서 예전보다 살도 더 쉽게 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화가 아까 안 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 소화불량은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지게 되고 위와 장의 운동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갱년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이렇게 소화력이 좀 떨어지는 건가 봐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은 이게 잘근잘근 씹고 위에서 움직이는 이런 기계적 소화뿐만 아니라 화학적 소화를 통해서 음식들을 잘게 잘라고 분자 단위가 돼서
소장으로 흡수가 돼야 그 영양분이 되잖아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소화효소입니다. 소화효소.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여성으로만 감소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중요한 소화효소도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요, 골골주민은 전형적인 식적형 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화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저하되면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요. 그게 그대로 몸 안에 쌓이면서 비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소화불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는 경우 많잖아요. 뭐 소화제 하나 먹으면 말지 뭐 이런데 지금 주치의분들 얘기 듣고 표정 보니까 이게 예산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이게 사실 질병인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문제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1명꼴로 소화계통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보건복지부 조사도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네. 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의약품이 뭘까요? 야심차게 퀴즈를 내셨는데 지금 요 대목에서 요런 문제를 내셨다는 거는 정답이 소화제 아닐까요? 소화제.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역시 눈치가 그렇죠. 빠르십니다. 네. 너무 어렵네요. 네, 네, 네. 바로 소화제 맞습니다. 네. 네. OECD 국가 중에서 소화제 소비량은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소화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이 정말 많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특히 여름에는 소화불량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여름철에 인체의 양기가 피부로 흩어지게 되고요. 특히 복부의 양기가 허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더운 날씨가 되면 이 몸 안에 체온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땀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피부 쪽으로 더 많은 혈액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관이 감소하니까 소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조선시대에 궁중 궁궐 궁녀들은요, 임금님 눈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는데요.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식초에 절인 마늘을 먹거나 새우젓을 먹는 게 다이어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다이어트를 했을까요? 저요. 이 초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 이게 혹시 우리 위장관 운동을 좀 촉진시켜주는 그런 소화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새우젓 하면은 대부분 다 육류랑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고기 찍어 먹을 때도 소화 잘 되라고 톡 하니까. 네, 맞습니다. 소화가 잘 돼야 날씬해질 수 있다는 걸 그 옛날 조선시대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 소화와 비만 이게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그렇죠. 예. 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돼서 필요한 영양은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또 잘 배출이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면 이 기본적인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음식을 먹어도 잘 흡수가 되지 않고 예. 몸의 노폐물은 또 노폐물대로 쌓이는 겁니다. 집에 음식물 쓰레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바로 버리면 괜찮은데 며칠씩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쫓겨나겠죠. 부인한테 엄청 혼나죠. 그렇죠. 거기다가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기잖아요. 예.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섭취한 음식물이 장에 남아서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으면 썩으면서 가스가 차고 뱃속이 더부룩해집니다. 만약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내에 있다. 이게 노폐물이죠. 독소가 만들어지겠죠. 이 독소들이 혈류를 타고 내장 지방을 자극시키고 또 우리 몸에 있는 지방세포의 대사를 손상시키면 쉽게 말씀드려서 지방세포가 작아지는 균형 감각이 깨지니까 체중 감량 능력이 사라지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소화가 잘 안 되면 체중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게다가 독소가 많아지면 지방세포에 어떤 일이 생길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시연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투명 곰돌이 저금통에 지방이 살짝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곰돌이가 얼굴은 참 귀여운데 뱃살이 약간 이렇게 도톰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손에 들린 이 액체가 독소라고 하면요. 독소가 지방세포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부피가 점점 더 커지겠죠. 이게 지금 우리 몸속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지금 막 속이 답답해지네요. 아우. 네,
따라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몸속에 독소가 차게 되면 이렇게 지방세포가 크기를 키우고 뱃살이 더 쉽게 찌게 되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된다는 거는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지금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우리 골골 주민 과연 어떤 건강의 적신호가 지금 켜지고 있는지 일상을 보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운영하시는 미용실인데 이제 퇴근을 하시나 봐요. 제일 신나는 시간. 자, 퇴근 시간이죠. 퇴근하시는 거예요? 아, 예. 또 다른 데 갈 데가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여기 포장마차 아닌가요? 네, 배고프신가? 설마 저기 일하시는 건가요? 아 진짜로요? 우와, 진짜 바쁘게 사시네요. 아니 그러면 지금 퇴근하고 다시 또 출근을 하신 거네요. 이제 식사하시나 봐요. 근데 저기 밥그릇 맞으신 거죠? 엄청 큰데요? 밥을 비비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럴 때 양푼이 딱 좋죠. 아 근데 표정이 그래도 아침에 우유 빵 먹을 때와는 달리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일단 밥벌 거를 대비해서 미리 지금 이렇게 좀 비벼놨다가 한 숟갈씩 왔다 갔다 먹으면서 일해요. 그냥 앉아서 그냥 식사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 먹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혼자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딱 해놓지 않으면 저 또 쫄딱 굶어야 돼요. 아 식사를 늘 빨리 하시네요. 식사를 제때 못 하시니까 틈날 때 드시려고. 근데 이게 참 소화에 나쁜 습관이거든요. 아우, 네, 저러면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급하게 먹다가 체하기도 쉽죠.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식사할 시간이 제대로 없고, 아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말 급하게 드세요. 음식이 얼마나 잘 못 내려가겠어요. 지금 벌써 막혀 있는 게 보입니다. 아니, 늘 누가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이 빨리 드시네요. 아. 나왔어. 뭐해? 응, 왔어? 응. 밥 먹을게. 밥 먹었어? 응. 아 밥도 다 못 먹었는데 이제 그새 손님이 또 오셨어요. 그래도 손님이 많으면 몸이 힘들어도 일할 맛이 나죠. 손님 맞이하는 것부터 음식까지 혼자 일하시니까 진짜 많이 바쁘시겠어요. 근데 손맛이 또 있으신가 봐요. 엄청 맛있겠는데요? 네, 인심도 넉넉하시고,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뭐죠? 손님 음식을 왜 사장님께서 근데 어묵탕도 또 따로 덜어두시는데요. 늦게 따로 손님이 오시는 건 아닐까요? 제가 손님들 요리할 때 제 양을 조금 더 해서 이렇게 덜어놔요. 왜냐면 한 번에 같이 많이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배고플 때 그냥 조금씩 먹으려고. 맛있게 드세요. 야, 같이 먹어. 아우, 소화 안 돼서 안 돼. 얼른 드셔. 빠지면 어떻게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라도 해서 언니 살 빠지면 좋지 뭘 그래. 그러니까 드셔야 할 때는 못 드시고 소화가 안 되니까 또 나중에 드신다고 그래서 또 몰아서 먹고 악순환이래요, 악순환. 그런데 또 속이 불편하신 것 같죠? 아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다 모아두면 뭐합니까? 이게 속이 불편해서 못 드시잖아요. 아우, 막 토할 것 같아. 아우, 배도 아프고. 아우, 토할 것 같아. 네, 소화불량이 심하면 구토 증상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나오지도 않은데요. 배가 그냥 막 느글거리고 죽겠네요. 토할 것 같지. 차라리 진짜 토하면 좋은데 토도 안 나오고. 속이 메스꺼울 땐 음식 냄새 맡는 것도 힘들죠. 이번에 그래도 탄산음료가 아니고 소화제네요. 탄산음료라 가지고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소화제를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 구비를 해두시는군요. 이게 소화제만 드시는 게 능사는 아닌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 진짜 어떻게 해야 속이 좀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골골 주민의 일상을 살펴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루를 보내시는데 소화가 계속 안 되니까 늘 답답해 하시는 모습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뭔가 좀 해결책을 찾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찾을 수 있겠죠, 선생님? 일단 어쩔 수 없는 문제긴 한데요. 예. 식사 시간이 너무 불규칙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쉴 때도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했을 때 효율적이잖아요. 이 식사 시간과 양이 일정하지가 않으면 소화기관이 규칙적으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소화불량도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점점 더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잘 보세요. 우리 골골 주민께서 드신 음식을 살펴보면요. 아침에 빵 드셨죠? 또 포장마차 가셔서 비빔밥 드시고 아셨어요? 탄수화물만 드시고 있었던 거? 잘 몰랐고 따로 이렇게 밥을 차려 먹기도 힘들고 귀찮아서 편하게 먹다 보니까 좀 간편한 음식 위주로 제가 먹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처럼 요즘 날이 더워지면 골골 주민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이 간편한 음식을 드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대체로 탄수화물이죠. 사실 탄수화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과잉 섭취하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탄수화물을 섭취했어요.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고 우리가 열량으로 쓰는데 문제는 과잉으로 섭취된 이 포도당이 소화가 잘 안 돼서 떠다니는 포도당이 지방으로 쌓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골골 주민의 중성지방 수치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500이 넘었었잖아요. 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쪽은 정상 혈액이고요. 또 반대쪽에 다른 쪽에는 중성지방이 많은 고지혈증 상태의 혈액입니다. 아이고. 네, 우리 골골 주민의 혈액은 여기 고지혈증 상태의 혈액에 가깝겠죠. 야, 지금 저기 하얗게 보이는 게 저게 다 지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다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이 간으로 가서 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되고 혈액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져서 고지혈증만 생기는 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가 발병할 확률도 높아지고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 위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등의 발병률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골골 주민의 일상을 보면서 문제가 있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소화제를 오래 복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 소화에 필요한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소화 불량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이 소화제에 의존하지 않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나마 탄산음료 마시고 네. 소화제로 이렇게 근근히 버텼거든요. 근데 좀 막막하죠. 예. 소화를 잘 시키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말 잘 몰라요, 사실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소화 효소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소화 효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소화가 당연히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되지 못하고 남은 탄수화물이 식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 결과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면서 대사증후군도 유발하게 되고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골골 주민께서 20대, 30대 때 다이어트하면 살이 잘 빠지지 않았어요? 잘 빠졌어요. 왜냐? 그때는 소화 효소가 충분했으니까요. 사실 이 탄수화물 소화에서 가장 중요한 소화 효소가 우리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샘도 노화를 경험하면서 침 분비가 줄고 덩달아서 아밀라제 효소 분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비해서 최대 50%까지 감소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화가 시작부터 막힐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관련된 연구도 있어요. 본인의 의지로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그런 전국의 성인 남녀 1,687명을 분석한 결과요. 1년 뒤에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7명 중에 1명. 성공률이 15.4%에 불과하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성공한 사람의 평균 나이가 38.9세, 그리고 실패한 사람의 평균 나이는 43.2세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거 재밌네요. 아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골골주미 표정이 되게 밝았는데 갈수록 지금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웃는 모습이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갑자기 막 겁나는데요. 너무 겁나고. 웃을 일이 아닌데요. 지금 너무 심각하네요. 다행히도 이 부족한 소화 효소는 외부에서 섭취해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체내 부족한 효소를 외부에서 섭취하면 소화와 신진대사에 도움을 준다고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사실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소화가 안 된다면 에너지를 얻고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요. 우리 몸은 섭취한 음식을 조옥조옥 다 살로 저장하려고 하면서 염증 상태인 이 비만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소화 요소를 잘 채워주게 되면 순환이 잘 되게 되니까 지방이나 염증이 몸에 쌓이지 않게 됩니다. 자, 지금 잘 듣고 계시죠? 뭔가 지금 해결책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소화 효소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요. 어떤 걸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 살도 좀 빠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혹시 파로 효소라고 들어보셨어요? 파로 효소? 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우선 파로가 어떤 건지 설명드릴게요. 파로는 12,0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대 곡물입니다. 예전에 문헌을 보면요.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주식으로 활용하면서 전사의 곡물로도 불렸다고 해요. 고대 로마 군사들이 먹었으면은 지금 이게 이탈리아에서 주로 생산되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많이 재배되는 고대 곡물이 바로 파로인데요. 우리나라가 지역별로 쌀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파로도 이탈리아의 여러 지역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영양소와 품질을 유지한 파로는 이탈리아 농민부 인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고대 곡물이 소화를 돕는다. 너무 신기하죠? 네. 네. 파로의 영양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탄수화물과 단백질 소화를 돕는 효소를 더해 만든 것이 바로 파로 효소입니다. 네, 파로를 자연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유익한 미생물들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소화가 더 잘 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체지방을 축적시키는 이 비만 세균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곡물이 아니라 이게 발효한 효소로 섭취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파로에는 식욕 조절 호르몬 분비를 돕고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 아라비노자일란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파로를 발효해서 효소로 만들면 바로 이 아라비노자일란의 활성도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효소를 따로 먹는 것은 몸에 소화 엔진 하나를 더 얻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골 주민이 살도 빼고 좀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소화력. 네, 소화. 그렇습니다. 네. 소화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자, 이런 골골 주민에게 뭔가 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별한 분을 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13kg를 날리고 팔팔하게 살고 있는 88 주민 이승영입니다. 우와. 네, 밝은 미소와 함께 한양철의 88 주민으로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77 사이즈에서 55 사이즈로 돌아온 이승경입니다. 네, 와, 과거의 모습이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뭐 예전에 그러면 체중이 뭐 얼마나 나가셨던 거예요? 한창 체중이 나갈 때는 70kg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6kg에서 예. 왔다 갔다 하니까 한 13kg 정도 와. 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게 사실 다이어트거든요. 네네네. 요요도 많이 오고. 그럼요.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하셨을까요? 굶어도 살이 안 빠지고 네. 죽어라 운동해도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매일 소화까지 안 돼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네. 속이라도 편하고 싶어서 소화를 잘 되게 생활 습관도 바꾸고 식습관도 바꿨는데 덩달아 살도 빠지더라고요. 예. 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고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거든요.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배출해야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살이 잘 찌지 않는 그런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골프 연습장이네요. 굿샷! 좋긴 한데 백할 때 잠깐만, 저분은 지금 코치님인가요? 코치님이라고 하기에는 손의 위치가 이게 상당히 친밀해 보이는데요. 어깨턴. 살이 빠져서 운동하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레슨 받고 있어요. 살이 쪘을 때는 왜 같이 안 다니셨어요? 와, 몸매가 굉장히 탄탄해 보이세요. 운동도 즐겁게 하시고요. 와, 뭔가 참 건강하네요. 그냥 건강이 최고야. 승경아 건강하면 돼. 많이 먹어. 더 먹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먹으면 승경아 또 먹어? 승경아 아까 먹었잖아. 그러면 건강이 최고라며. 이런 경우들도 간혹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좀 부은 모습이 맞죠. 네, 지금의 탄탄한 모습과 많이 다르네요. 그때는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고 늘 소화하는 게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먹는 거는 계속 먹고 소화는 안 되고 또 속쓰려서 또 먹게 되고 또 소화가 안 되고 이게 반복됐던 것 같아요. 위염도 있으셨네요. 소화불량 때문에 위염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손을 잡고 가시네요. 부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앉아요. 근데 뭐 말투가 너무 다정다감하고 잘했다. 유치원 선생님 같으세요. 우와, 맛있겠다. 자, 먹어봐요. 같이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진짜 부부 맞으십니다. 네. 그래서 부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지금 사이가 좋으시네요. 근데 이 빵이 사실 맛은 있는데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다 먹었어요? 그럼 이제 소화시켜야지요. 뭐 탄산음료 뭐 또 그런 거 혹시? 자, 자기도 하나. 설마요. 음료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파르효소인데 예전에는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했는데 요즘은 빵을 먹고서 이거를 먹으면 더부룩하지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소화 효소가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 외부에서 보충해 주시는 건데요. 네,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여긴 또 어딘가요? 어린이집 같은데요. 어린이집 원장님이시구나. 밥 시간도 안 맞고 또 급하게 먹고 이러다 보니까 체하기도 하고 소화불량 이런 등등 소화기과 쪽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거 체중계 아닌가요? 일하다가도 수시로 체중을 재보시는 거죠? 몸이 무겁거나 또 피로감도 있거나 소화하는데 조금 지장일 것 같아서 항상 그 체중에 유지하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6시면 퇴근 시간인데요. 퇴근할 때가 제일 마음이 가볍죠. 근데 왜 올라가시나요? 천국의 계단이라고 요즘에 그 계단 운동이 유행하잖아요. 그걸 몸소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아우, 좋네요. 왜? 1층은 어린이집, 3층은 저희 집이에요. 아무래도 집하고 어린이집하고 가깝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따로 없어서 아마 그래서 소화기관에 조금 문제가 생겼지 않나. 맞습니다. 활동량이 적으면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적어져서 위 운동이 저하될 수 있거든요. 집에 오자마자 일단 운동부터 하시네요. 아무래도 활동량이 적을 때는 이렇게 잠깐씩의 스트레칭도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저렇게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면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신진대사도 촉진이 되죠. 소화가 잘 되려면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것 드실지 참 궁금합니다. 88 주민들은 풀도 정말 맛나게 드시더라고요. 중요하죠. 갱년기에는 채소가 좋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 채소에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까지 골고루 잘 챙겨 드시네요. 목살이 그냥. 근데 남편이 조금 혈당을 관리하는 고 있어서 혈당을 지금 높이지 않는 이런 음식으로 저희가 신경 쓰고 있어요. 자기야, 식사해요. 자기야라고 그랬어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건강도 챙겨주시고. 네. 많이 자기야. 부러워하시네요. 네. 근데 정말 버섯에 굉장히 건강한 식단입니다. 근데 뭐 하나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요. 쌈장을 먹지 않고 대신 상추를 싸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이 쌈장이 없으면 먹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대신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으니까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어. 이게 정말 맛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소비자의 남편 말도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맛은 전에 꽤 맛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포커스를 맛보다는 건강 쪽으로 이제 포커스 두니까. 네, 솔직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번 맛이 조금 덜하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맛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이 건강에 좋은 게 더 낫죠. 지금도 뭘 더 챙겨주시는데요? 아, 이거 8호 효소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게 먹어보면 곡물 맛이 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잘 먹고 이거를 먹은 후로는 소화도 잘 되고 속쓰림인 거나 뭐 이런 음식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서 요즘은 꼭 챙겨 먹고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소화가 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주 잘 챙겨주시네요. 지금처럼 건강하게 짠! 짠, 건강하게. 알콩달콩 참 보기 좋습니다. 속이 편안해지면 일상이 얼마나 편안하고 저렇게 활기가 넘치고 또 행복해질 수 있는지 저희가 보면서 참 많이 웃고 좋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깜짝 놀란 게요. 예. 이 쉽지 않았을 텐데 식단에서 나트륨을 확 줄였습니다. 맞아요. 이 쌈장 없이 삼겹살 먹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거든요. 사실 나트륨은 소화액의 구성 성분으로 소화 및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 효소의 분해를 방해해서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우리 88 주민께서 참 센스가 있다고 느꼈던 게 혹시 평상시에 빵을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네, 제 별명이 빵순이였어요. 진짜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소화하기가 힘들어서 잘 못 먹었거든요. 근데 아까는 남편분하고 샌드위치를 정말 맛있게 드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8호 효소를 섭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탄수화물 소화에 대해서 정말 똑똑하게 잘 관리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남편분이 당뇨라고 걱정하면서 8호 효소를 챙겨주셨는데요. 8호는 당 수치가 낮아서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거든요. 제가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왔어요. 네. 8호 100g에는 2.4g의 당이 들어있는데요. 완두콩에는 4g, 그리고 퀴노아에는 5.3g, 그리고 카무투에는 7.84g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무투와 비교해보면요. 8호의 당 함량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 8호에는 저항성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일반 식품에 주로 함유된 전분은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돼서 혈당을 빨리 상승시키는 반면 저항성 전분은 포도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해서 혈당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네, 저항성 전분의 좋은 점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소장을 지나 대장까지 분해가 되지 않고 내려가면서 수분을 만나면 흡착력이 강해져 장에 남아있는 지방과 독소를 붙잡아서 함께 밖으로 배출된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 과체중 또는 비만인 성인에게 8주간 저항성 전분을 섭취하게 했더니 당뇨 환자에서의 혈당 스파이크가 개선이 되었고 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됐다고 발표가 났거든요. 바로 그 저항성 전분이 8호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기특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 얼마나 영양이 많은지 아시면 더 기특해 보이실 거예요. 식이섬유를 비롯해서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등 무려 60여 가지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수 아미노산 10종이 함유된 복합 탄수화물이라서요. 체지방 관리와 식단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주치의분들께서 다들 박수를 보내고 계신데 아니 어떻게 알고 드시게 되셨어요? 제가 빵도 좋아하고 한식도 좋아하는데 한식은 또 탄수화물이 높잖아요. 그런데 소화도 돕고 탄수화물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서 꾸준히 먹기 시작했어요. 정말 똑똑하게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 8호 효소에는요, 탄수화물의 분해를 돕는 알파 아밀라제가 함유돼 있어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전분입니다. 굉장히 꾸덕꾸덕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막 섭취하게 되면 장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되는데요. 여기 준비한 8호 효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저어볼 텐데 이게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뭐가 액체처럼 돼가고 있어요. 꾸덕꾸덕했었잖아요. 그런데 8호 효소가 들어가서 전분과 함께 우리 몸에서 지금 소화가 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는 꾸덕꾸덕했었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자, 액체처럼 잘 풀어지죠? 얼마나 소화가 잘 되겠어요?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뭔가 보기만 해도 뭐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같은 주치의로서 라이벌 의식이 듭니다. 오, 지금 가정의학과와 내과의 대결입니까? 와, 그래서 저도 기대가 준비한 됩니다. 게 있습니다. 예. 저는 실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빵이 보이죠? 한 곳에만 파로 효소와 물을 함께 넣고 다른 곳엔 물만 부어서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잘 보세요. 시간이 경과하면 파로 효소를 넣은 쪽의 빵이 빠르게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좀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네, 저렇게 탄수화물 소화가 잘 되는 건 탄수화물 역과 수치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탄수화물 역과 수치라는 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도를 말하는데요. 역과 수치가 적절하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탄수화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단, 지나치게 높은 역과 수치는 구강 건강과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파로 효소를 발효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분해에 도움이 되는 프로테아제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프로테아제는요, 복부팽만이나 설사 유발의 원인인 글루텐을 분해해서요, 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탄수화물 못지않게 일상에서 많이 섭취하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단백질까지 소화를 도와준다니까 이거 금상첨화네요. 네, 맞습니다. 이 단백질이 잘 소화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근육을 만들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게다가 분해되지 못한 단백질이 장내에서 부패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독소를 만들고 이것이 또 염증을 유발해서 지방 축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궁중 궁녀들이 다이어트가 굉장히 치열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 체조를 알았더라면, 그때 아셨더라면 속도 편하고 살도 덜 찌고 뱃살도 쏙 들어갔을 텐데요. 궁녀들이 비녀를 꽂듯이 팔을 한번 올려보실게요. 자, 이제 비녀를 꽂을 차례입니다. 자, 이 상태로 옆구리를 천천히 틀어보실게요. 네, 쭉 당겨질 때까지. 네, 임금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한번 보실게요. 자, 그 다음 왼쪽으로 틀어보실게요. 네, 아직 안 꽃단장 하시면서. 네. 자, 이렇게 담적을 풀어가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비녀를 꽂는 동작을 통해서 전체적인 소화기가 쭉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내장 지방까지도 쭉 자극이 되게 되세요. 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궁녀들이 이 동작을 알았더라면 초마늘이나 새우젓을 먹지 않고도 체조를 열심히 했겠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속풀이, 궁중체조를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속이 후려나옵니다. 그렇소. 내 너를 옆자리로 모시고. 속이 좀 편안해지셨을지 뱃살은 좀 빠졌을지 궁금합니다. 와, 하나, 둘. 정말 씩씩해지셨어요. 예전보다 활기차 보여서 아주 좋습니다. 하나, 둘. 예,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운동하고 있었죠. 왜? 소화에 좋다 그래서 운동이. 그래서 지금 운동하고 있죠, 열심히. 이야. 이제 밥상을 딱 차려놓고 앉아서 식사를 하시네요. 그래요. 저렇게 그래 좀 드셔야지. 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네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소화 효소가 부족하지 않게 파로 효소 섭취도 잊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 생활 습관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3주 후에 과연 노력하신 만큼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체중이 줄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걱정 많이 했는데요. 중성지방이 감소한 것도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자, 골골 주민이 일단 체중이 조금 감소했고 많이 걱정했던 중성지방 수치도 조금 좋아졌습니다. 전 이게 무엇보다 기쁩니다. 사실 체중 감량도 중요하죠. 근데 소화가 잘 돼서 중성지방이 좋아졌다. 네. 혈관 건강에도 도움된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한 연구에선 당뇨 환자들에게 파로를 6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공복 혈당은 물론이고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등 혈관 건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럼 궁금한 게 이 파로 효소 섭취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파로 효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일반 식품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이 3g 정도로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 복통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나 수유부, 임산부의 경우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한 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팔팔한 노후를 맞는 그날까지 한양촌 더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궁녀들이 아침마다 얼굴은 닦았어도요, 배는 몰랐습니다. 살살 문질러 주실 텐데요. 먼저 손을 이렇게 비벼서 따뜻하게 열이 나게 해주실게요. 가운데 배 대시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배를 문질러 주세요. 처음에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위쪽으로 가실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5번 정도 문질러 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속풀이, 궁중체조를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Channel A